예. 뭐 창업을 해야 될까, 취직을 해야 될까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예. 또 막상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취업 길도 좀 많이 좁고 예. 예. 들어갈 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예. 일단은 실무를 좀 배우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어디든지 가고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예.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분양 사무실 예. 뭐 이런 쪽에는 뭐 언제든 가면 뭐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발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취업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은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여쭤보시죠. 근데 분양도 괜찮은데 분양을 발을 들여놓으시면 중개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못 하시고 분양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실무에 가서 보면 분양하는 데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더 안 뽑아요. 예, 왜냐하면 분양 만약에 신축 분라 분양이든 어느 분양이든 분양하는 데에서 계약서 작성하신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은 계약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뭐 대지 지분이 얼마고 건축 면적이 어떻고 이렇게 계약서 쓰지 않아요. 이렇게 딱 모아갖고 뭐라고 쓰냐면 공부 참조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이 15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24평 이렇게 광고해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면 이거 확장할 것까지 생각해서 얘기해요. 근데 중개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지금 실무에 가서 보시면 다가구나 이제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중개가 잘 안 되니까 요새 신축 빌라 분양이나 원룸 부지 이런 거 쫓아다니시는데 그래서 명함도 무슨 주택 해서 파고 다녀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알 9개 준다고 그래서 900이나 주니까 좋네.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상가 하시는 게 좋아요. 상가가 지금 장사는 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장사가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걸 했다가 치킨집을 했다가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할까요? 또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는 취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취업을. 근데 취업도 하는 요령이 제가 볼 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따지냐면 어느 지역을 정하시고 업종을 정하셔야겠죠. 그죠?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홍대. 예를 들어서 상가. 아니면 나는 뭐 사무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알아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따질 게 입지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무실에 가셔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셔서 노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일을 배우셔야 되는데 처음에 초보자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일을 배울 게 없어요. 심부름만 하지.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농담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을 가르쳐주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왜? 일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르쳐주면 독립해서 나가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옵션을 걸어놓고 이제 가능한 직원으로 오래 있기를 바라는데 사무실에서 직원이 바뀌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일을 잘해서 독립하든가 일을 못해서 잘리든가. 사무실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먼저 취업을 해보시라고 꼭 정하고 싶어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월급을 못 받더라도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 돼. 왜? 계약서도 한번 안 써보시고 매물 광고도 한번 안 해보고 창업을 하면 다 모든 걸 여러분들이 돈으로 때워야 돼요.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업을 하실 때는 뭐를 기준으로? 용도를 기준으로. 그죠? 용도는 어디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그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중개를 해서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가시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면접 보러 갔어요. 오피스텔을. 자, 오피스텔 면접 보러 갔어요.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대표 공인중개사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죠?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일단 세대수가 얼마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인가요? 업무용인가요?
그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겠죠. 그 자체가. 왜? 이게 주거용이면 임대차가 0.4, 매매가 0.5잖아요. 중개보수가. 업무용은 0.9 이하에서 받으니까. 반토막이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주거용, 업무용 차이는 아시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설비에 따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수세식 화장실이나 샤워실 또는 싱크대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다 뭘로 보겠다? 주거용. 그러면 면접 보러 가시면 물어보셔야 돼. 여기가 옵션이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옵션이 있어요. 주거용이에요. 그러면 한 건 하면 0.4 받겠구나. 그러면 1000에 60 하면 얼마 받겠구나. 7,000이니까 47에 28. 한 건 하면 28만 원 받겠구나. 양타 하면 얼마겠구나. 그럼 한 달에 내가 몇 건을 해야 사장님하고 5대5로 나누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5대5로 나눠도 이 안에 관리비 공제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임대료 공제하는 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용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고용계약서하고 이제 이 교육을 이수한 실무교육 이수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중개보조원 등록을 받아줘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고용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 가셔서.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직원 뽑으시면 고용계약서를 또 잘 쓰셔야겠죠.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되는데 대다수 이제 초보다 보니까 저런 걸 대충 써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대표하고 충돌이 생겨. 왜냐하면 큰 거 한 건 해갖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사람인지라 생각들이 막 바뀌어. 이런 걸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한 건에서 요번에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잔금이 다가오니까 대표가 뭐를 해요? 사무실에 직기를 다 바꿔요. 테레비 바뀌고 소파 바꾸고 뭐 다 바꿔. 이게 500으로 뚝 됐어요. 500. 그래서 여기서 50%, 250. 딱 주니까 이분이 좋냐고. 안 좋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그런 걸 기준으로 창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한 건에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계산해서 일을 하셔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내가 50대, 60대인데 원룸 중개 잘 안 맞아요. 우리 아들뻘인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50대, 60대는 뭐를 많이 해야 돼? 아파트 쪽이나 다가구 쪽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원룸 오피스텔이 유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파트나 다가구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차이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상가 쪽이나 공장 창고가 어울리고 여자분들은 아파트나 다가구가 어울려요. 지금 실무 가서 보면 거의 주거용 부동산은 여성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죠. 여성분들 2명 이상 몰려 있으면 거기 가서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여성분들이 강세거든요. 친절하시고 차분하시고 그런 거. 남자분들은 똑같은 얘기 2번 하면 인상 쓰고 막 이러니까. 그죠? 요새 남자분들이 가서 아파트 초인종 문도 안 열어주죠. 무섭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게 나한테도 유리할까? 그죠? 그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실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좋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밤에 하는 게 난 더 잘 맞아. 난 낮에 하는 게 잘 맞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중개를 하든 결국은 관리를 겸해야 될 거예요. 관리를.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1층에 가서 창업하는 걸 선호하고 원룸 1층에 가서 선호하고 그다음에 상가 중개를 하더라도 그 건물 1층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 이 건물의 관리를 따야 돼요. 상가를 하시면. 그래서 집주인 만나갖고 내가 여기 관리해 줄 테니까 임대료에 얼마는 빼주세요. 이런다든지. 요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어떤 분 만나면 안산에서 원룸 하시는데 계단 청소까지 다 해요. 원룸. 남이 보기엔 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밑바닥부터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하셔갖고 60 얼마를 받아요. 집주인한테 관리비를. 그 월세 부담도 되고 또 본인이 그러니까 또 임차인들도 만나서 명함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창업하면 우리가 명함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명함 작업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함 작업은 2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